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경험 정보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경험 정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그 전에 먼저 생각, 감정, 육감 중에서 오감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강의를 했죠. 이런 생각, 감정, 육감이 마치 이렇게 카메라로 이게 찍으면 그게 우리 음성과 영상이 우리 몸으로 그게 입력이 됩니다. 그걸 경험 정보화라고 저는 말합니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예전에 마음 수련회에서 제가 그때 좀 수행을 좀 짧은 기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 많은 영감을 받고 제 나름대로 다시 재 해석을 해서 재가공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그 점을 고지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경험 정보란 자,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그림 그리는 실력이 없어서 좀 이렇게 그렸는데요. 우리의 몸은 마치 거대한 컴퓨터와 같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뇌의식은 무의식한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뇌의식은 무의식한테 모두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요. 좀 이런 말을 하면 더 헷갈릴 수 있겠지만 뇌의식 자체도 무의식입니다. 이게 무슨 이제 심리학자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전 인류의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요. 분명히 인간은 현재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있고 이렇게 직립을 서기 전에 분명히 하등한 동물부터 진화가 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게 최초의 고등동물부터 시작했을까요? 네. 당연히 아니죠. 그 고등동물이 진화하기 전에도 아주 낮은 동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들도 있고요.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식물로부터 진화한 인간입니다. 모든 거는 식물에서 먼저 진화를 하고 동물로 나중에 이게 진화가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 식물에 뇌가 있나요? 이게 무슨 얼토당토 안 된 소리냐? 좀 약간 경험정보 강의를 하다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요. 동물 중에 뇌가 없는 동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물들이 대부분 고등동물들이기 때문에 뇌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는 거를 알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조개가 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메바가 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세균이 뇌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동물성 플랑크톤이 뇌가 있나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보면 뇌도 그냥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게 생존을 위해서 더 나은 생존을 위해서 이게 진화를 이렇게 좀 한 게 나중에 이게 진화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강의를 할 때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원론적으로 경험 정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모든 데이터는 뇌의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의한 같이 이게 데이터화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이걸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먼저 자, 경험 정보화를 먼저 제가 설명하자면, 전에 말씀드린 경험 정보화의 기본적인 소스인 생각, 감정, 육감. 네. 이런 생각, 감정, 육감이 저희의 무의식으로 빅데이터화가 됩니다. 생각, 감정, 육감은 마치 영화의 필름처럼 같이 뒤섞여서 그게 입력이 됩니다. 아날로그인 것 같지만 이 세상은 디지털에 거의 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깝다는 것 자체도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왜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스스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약간의 힌트만 드릴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 감정, 육감은 같이 필름화돼서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몸속으로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것은 거대한 빅데이터화가 되죠. 그리고 이 입력된 경험, 생각, 감정, 육감이라는 이 믹스된, 이게 섞인 경험 정보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는데도 많은 기본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우리의 무의식은 오선지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까먹었네. 이게 하여튼 이거 어떻게 보면 음악과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음악이 이 오선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고요. 그냥 비유는 비유일 뿐입니다. 이 오선지에 있는 이게 콩나물이라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다 까먹었네. 이거 하여튼 이 오선지에 있는 음표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노래를 부릅니다. 연주를 한다고 해야 하나요? 이 음표에서 우리의 몸은 연주를 합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경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리송하다고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리송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제가 한 말들을 달달달 외우거나 이성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그냥 이게 뇌에 이게 박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입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를 내가 순간순간 나를 관찰을 하면서 제 강의를 들은 내용을 떠올리면서 관찰을 하면서 내 무의식, 내 생각과 감정, 육감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차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그냥 비유일 뿐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컴퓨터가 있거나 피아노가 있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이해해서 그냥 비유를 해서 이렇게 이미지화를 한 것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이런 생각, 감정, 육감이라는 이런 데이터화된 경험 정보는 우리가 수시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순간순간 모르게 나와서 우리의 삶의 간섭을 하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합니다. 간섭과 도와준다는 게 어떻게 보면 피동적인 것과 이게 능동적인 거의 차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그런데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그에 입력되는 정보가 있고요. 우리가 이미 이 몸을 타고 태어나기 전에 조상으로부터 입력받은 경험 정보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 남자와 여자의 성관계를 통해서 생식 활동으로 해서 아기가 태어나고
계속 그 자손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의 각각 그 경험 정보는 각각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마치 새끼줄 꼬듯이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나선형으로 이렇게 얽히게 되지요. 새끼 꼬듯이. 그리고 그게 현재 지금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무한한 남성과 여성의 생식 활동으로 해서 우리는 자손을 계속 내려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조상들의 경험 정보가 우리 몸에 있을까요?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도 각각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쪽으로 각각 또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한 대를 물려받으면서 곱하기, 즉 이진법, 배가수로 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한 세대에 약 30년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한 10세대만 가도 300년이가 되잖아요. 그럼 300년 동안 우리에게 들어온 조상 정보의 그 빅데이터의 양은 적지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10대 조상만 있나요? 그 윗대에 아주 오래된 조상들도 있죠. 그 말은 그와만큼 배가수로 올라가면 수많은 어마어마한 조상들의 경험 정보가 현재 우리 인류의 몸에 빅데이터화가 되어 있습니다. 무섭지 않나요? 이 빅데이터 된 게 무조건 다 좋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요. 이번 시간은 경험 정보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이게 다음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하로 이렇게 한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제가 이미지한 것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제가 다 똑같은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그거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요. 나머지의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경험 정보에 의한 좀 몇 가지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경험 정보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오고 법조인 집안에서 판사 나온다. 그리고 장인 집안에서는 장인이 나와요. 이런 말도 있기도 한데 정치인 집안에서는 정치인이 나오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여러 복합적인 이게 좀 이유가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경험 정보적인 차원으로만 설명을 드리자면 부모님이 의사시면 이 의사로 해서 경험 정보 싼 몸으로 해서 그 생식 활동을 해서 유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일을 직업을 갖는 것보다 의사를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직업인 의사를 갖는 게 더 수월하고 편합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이런 집안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경영인 집안에서 경영인이 나오고 장사꾼 집안에서 장사꾼 나온다. 이게 다 경험 정보에 의한 영향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자면요. 무술 고수는 몸의 경험 정보를 쓰며 싸운다. 두뇌와 판단과 연산은 계산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우리가 무술 태권도나
뭐 여러 이중격투기도 그럴 수 있고 뭐 복싱도 그럴 수 있는데 무술을 하는 분들을 보시면 영화를 봐도 그러면 굉장히 순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요. 이미 상대방의 그 어떻게 움직일 줄 판단하고 먼저 움직여야 무술의 싸움에서 이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술을 책으로 해서 배웠어요.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고 이렇게 서면 이렇게 한다. 자, 그럼 무술을 책으로 배우고 이게 몸으로 연마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만약에 대련을 한다고 하죠. 싸움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잘 싸울까요? 네, 당연히 뇌의식적으로 책으로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몸으로 그걸 경험 정보화해서 그거를 단련을 하고 그거를 이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설사 그게 뇌의식적으로도 그게 몸으로 썼다 해도 이게 좀 너무 몸으로도 이렇게 좀 연습을 하고 뇌의식적으로 너무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먼저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머리가 연산하는 속도가 그렇게 생각보다 빠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먹이 얘가 날라면 내가 옆으로 피해서 각도 45도로 밑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어퍼컷을 날린다.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이미 뇌의식적으로 이렇게 머리로 계산할 때면 이미 상대방의 주먹이 제 급수를 이미 강타를 했을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건 좀 약간 특수한 경우인데요. 예전에 제가 좀 자동차 쪽 옛날 중고차 쪽 장사를 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에피소드가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앞으로도 할 건데요. 예전에 다들 이렇게 쌍용 자동차 사태가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때 예전에 한 번 심하게 일어났을 때 아무도 이게 좀 강경파 노조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공장을 점거하고 강하게 나오니까 이게 경찰 쪽이고 이게 동원 인력이 안에 들어가는 식량과 물 같은 걸 다 끊어버리고 아무것도 못 들어오게 이걸 봉쇄를 해버린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노동자가 나중에 다큐멘터리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좀 이게 먼저 폐쇄적인 집에서 그냥 항상 나오지 않고 그 다음부터 그 트라우마로 해서 이제 이게 은거하는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분의 집에 갔는데 그분의 집 한 방에 그 생수 2리터짜리 6개 묶음 있잖아요. 그런 거고 막 생수 같은 게 있잖아요. 생수를 갖다 한 방에 가득 그걸 갖다가 이거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인이 이제 아나운서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본 거 왜 이렇게 물이 많냐고 하니까 예전에 노조 활동을 할 때 그때 심하게 할 때 밖에서 물과 식량을 다 끊을 때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고픈 건 참을 수가 있는데 갈증 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더래요. 그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노조 관계자들도 많이 이거를 항복하고 나갔었는데 자기는 끝까지 버텼는데 그때 목이 너무 마르고 물을 못 먹어서 거의 죽을 뻔한 트라우마가 그때 생겨서 그 뒤로 집에다가 한 방에다가 그냥 물을 생수를 갖다가 그냥 한 가득 놓고 쌓아놓고 그리고 외부로부터